네, 그럼 무지개도서관 인문학 아카데미 15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지개도서관 이정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간단한 차와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15번째 강의를 진행해 주실 분은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김영희 교수님이십니다. 김영희 교수님은 청주 킴스 아동청소년 가족상담센터와 대전 킴스 아동청소년 가족상담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며 청주지방법원 가사 및 민사조정사건 조정위원, 그리고 아시아 가족협회 부회장, 또 한국유아보육복지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이사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아동상담과 부부치료, 그리고 부부 및 가족상담 매뉴얼, 결혼과 가족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 모두 큰 박수로 김영희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친구는 홍콩대학의 교수 친구는 목소리집 저는 전공이 상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강의하는 것보다 이렇게 앉아서 그냥 선생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제 전공이에요. 아이들, 청소년 같은 애들은 저한테 와서 다리를 있는 대로 떨면서 저를 옆으로 쳐다봐요. 똑바로도 안 쳐다봐요. 옆으로 쳐다보고 다리를 있는 대로 떨면서 선생님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데 왜 이렇게 재수없게 생겼어요. 이게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도 같이 다리를 떱니다. 아이들하고 똑같이 다리를 떨면서 나야 엄마 너 왜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해. 야 우리 재수없게 생겼어 엄마. 우리 동네 슈퍼 아저씨 엄마. 나 1년대 출근한 장사 잘 되라고 엄마. 세수 있다고 맨날 들리라고 그래 엄마.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하고 똑같이 봅니다. 이게 제 전공이에요. 그런데 어른은 거기서만 제 목소리 괜찮죠? 네. 제 친구는요. 홍콩대학의 교수인 제 동료 친구는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을 알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래서 사람이 목소리가 바뀌면 인생이 좀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딱 듣고 그거를 치료하는 친구예요.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좀 가까워져서요. 은퇴하면 친구한테 가서 치료 방법을 좀 배울까 합니다. 제 전공이 그건데 이 아이가, 그런데 어른은 거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이한테 그래요. 근데 생각 좀 해보자. 너 눈을 보니까 의리 있게 생겼는데 야 너가 지금 의리 있는 놈이 말이야. 선생님 암수술 2번이나 했거든. 근데 너가 지금 의리 있는 놈이 나 재수없게 생겼다고 또 정신마취하고 수술하게 할 수는 없잖아. 너 의리 있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네가 봐줘. 선생님 수술 안 했겠지? 그래 봐줘. 재수없는 거 그냥 좀 봐줘야지. 어떡하겠냐. 내가 다시 정신마취하고 수술하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그러죠. 그런데 너 말하는 거는 혀 수술 안 해도 재수 있게 좀 말할 수 있잖아. 선생님하고 이제 좀 재수 있게 얘기하자. 이게 제가 하는 얘기야. 얼마 전에도 엄마가 저한테 와서 아이가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리고 자살할 위험이 있는 것 같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느냐 그랬더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저 계속 할게요.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최 교수님 때문에 왔는데 최 교수님이 너무 여러 번 부탁을 하셔가지고 교수들이 제일 강의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교수 앞에서 강의하는 거예요. 진짜 교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강의가 교수 앞에서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최 교수님한테 강의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2번이나 밀었는데 최 교수님하고 한 번 약속을 하면 죽어도 해야 된다. 그건 아시죠?
그래서 오늘 왔는데 제가 본인 만나 뵈니까요. 관장님을 오래전에 만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님이 좀 삐지셨어요. 제가 잊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 목표는 최 교수님이 아니라 관장님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관장님이 어디서 뵀다 했더니 얼굴이 많이 뵌 분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제자들하고 만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장님한테 굉장히 잘해드려야 돼요. 제 강의가 좀 시원찮다 해도 관장님 덕분에 강의 잘 들었습니다. 꼭 인사하고 가세요. 네. 약속하셨어요. 얼마 전에도 아이가 이렇게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손목을 그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런데 다시 손목을 그을까봐 엄마가 저한테 아이 좀 상담을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보기 전에 기록을 먼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기록부터 먼저 보겠다. 그래서 삼성병원에 이 녀석이 입원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제가 훑어보는데 이 아이는 약을 꼭 먹어야 되는 아이고 역시 정신병이 심각하면 자살할 아이예요. 기록을 다 봤더니. 왜냐하면 뇌 한쪽에 우울한 뇌가 좀 많이 커요. 그 MRI 머리를 찍었는데 그래서 머리를 보통 찍거든요. 저희가 정신병이 하면 있으면. 그래서 우울증을 일으키는 뇌가 너무 커서 아, 이 아이는 정말 어렵겠구나 싶어서 제가 기록부터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한테 약을 어떻게 조절해서 먹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애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가 교복을 입고 온 거예요. 이 아이는 도저히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이예요.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요. 근데 딱 교복을 입고 온 거예요. 고등학생 교복을. 근데 그 아이보다 제가 더 놀랐어요. 이 아이는 학교를 갈 수 있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방문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넌 학교를 다녀? 제가 너무 놀란 얼굴로 넌 학교를 어떻게 다녀? 그랬더니 왜요? 제가 학교 다니는데요? 그래서 진짜 너 이거 교복 맞아? 네. 넌 학교 다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학교 다니지? 그랬더니 얘가 더 놀래가지고 저 학교 다니는데요. 그래서 너 학교 다닌 지 얼마나 됐니? 그랬더니 1년이 됐대요. 이 기록으로 봐서는 얘가 1년 동안 학교를 다닐 아이가 아닙니다. 일단 네가 학교를 다니니까 너무 신기하다 야. 근데 앉기나 하자. 그래서 제 연기실에 앉혔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삼성병원의 마지막에 의뢰가 뭐로 되어 있냐면 충북대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가 마지막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충북대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저한테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근데 아버님 얘가 충북대 병원에 왜 입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기 전에 너는 어떻게 학교를 다녀? 너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선생님 이걸 보기에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데 학교를 다니려면 얼마나 힘드니?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얘가 눈시울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 말을 해주는 사람 저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도 맨날 게임만 하고 공부 안 한다고 하지. 그런데 제가 손을 잡으면서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가 울려요? 네.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너 이거 학교 다닐 수가 없는데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려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고개를 뚝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말을 듣기보다 아빠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빠, 얘가 충북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왜 입원을 안 시켰어요? 입원한 기록을 왜 저한테 안 주셨어요? 마이크가 갔죠? 이해가 잘 가요? 제가 그냥 새 목소리로 할게요. 마이크가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들렸다 안 들렸다 하네요, 선생님.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 왜 충북대 병원에 입원을 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교수님 그때요 삼성병원은 정신병원은 철창이 이렇게 쳐 있어요. 철창이 애들이 튀쳐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삼성병원에는 철창이 없었는데 충북대 병원에 입원하려고 데리고 왔더니 철창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철창 안에다 자기 아들을 두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서 1시간을 아빠가 서서 우셨대요.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1시간을 운 다음에 이 아빠가 아들한테 가서 아들을 거기다 두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철창 뒤에다 놓고 이제 부모가 사인하고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아들을 안고 같이 우는 거죠. 그런데 아빠가 그랬대요. 아들한테. 그냥 우리 집에 가자. 내가 힘들어도 그냥 너랑 나랑 버텨보자.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왔대요. 이 아이는 그것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그 아이 손을 잡으면서, 그래서 어려운데 학교 다니는구나, 아빠 때문에. 그랬더니, 이 아빠랑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집에 데려왔는데, 얘가 학교를 다녀서 자기가 너무 기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 이 우울증이 심한데, 학교를 못 다닐 텐데, 공부도 못할 텐데 너 어떻게 학교 다니니? 그랬더니 아 선생님 제가요 기계를 만지는 학교를 다녀요. 기술학교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야 너는 어떻게 너를 그렇게 잘하니? 너는 손으로 뭘 만지지 않으면 학교를 못 다녀. 아 그래서 그렇게 게임을 하는구나. 그래서 얘가 집에 금요일날 기숙사에서 학교가 여기 청주가 아니에요. 기숙사에서 주말에 오면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게임을 하는구나 살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은 다 게임한다고 야단치고 그러는데 저는 바로 손을 잡고 얘는 알아요. 제가 손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아이예요. 손을 뭘 만지지 않으면. 그래서 네가 그래서 살라고 게임을 하는구나. 그랬더니 얘가 웃어요. 그래서 잘 너는 참 너에 대해서 잘한다. 야,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주제 파악이 안 되는데 선생님도 가끔 주제 파악이 안 돼. 제가요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엄마 이상한 짓을 가끔씩 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 이상한 짓 가끔 해요. 주제 파악이 안 돼서 아직도 제가 올해가 제 해갑이에요. 올해가 젊은 선생님 젊어 보이죠? 네. 이게 비법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다 회갑이라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젊은 사람처럼 똑같이 주제 파악 못하고 하루 날 새고 다음날 쓰러지고 이러고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날을 새도 이틀을 새도 괜찮더니 요새 하루만 업무 쓴다고 날 새면 교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소리 지르지 그러니까 막 날을 새잖아요. 일주일을 아파요. 제가 지금 이태리 갔다 온 지 딱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도 시차 극복을 못해서요. 젊었을 때는 다음날 출근해서 학교 갔어요. 근데 지금 새벽 6시에 자다가 지금이 이제 2시에 자요. 새벽 2시에. 오늘 피곤해서 12시에 자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시차 극복해서. 근데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제가 아직도 젊은 줄 착각해요. 제가 올해 해갑이라니까요. 세월은 못 속여요. 네? 세월은 못 속여요. 못 속여요. 네, 맞아요. 네, 주제 파악이 안 되는데 주제 파악이 안 돼. 얘는 지가 주제 파악이 너무 되네요. 손으로 움직일 때만 우울하지 않다는 건 얘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도 잘 만지고 컴퓨터만 게임만 하는 거예요. 조금만 게임을 안 하면 불안하고 우울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너는 잘 살고 있어. 계속 손을 움직여. 그런데 그랬더니 교수님 그래도 제가 스님님 자격증도 땄대요. 공부를 해서. 그래서 내가 너 외울 때도 손으로 쓰면서 외워서 자격증도 땄구나 그랬더니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넌 무조건 손으로 쓰면서 외워야 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그런데 선생님하고 하나만 약속하자. 얘가 나한테 혹시 너는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한테 뭐 질문할 거 있니? 그랬더니 자기가 점심과 약을 먹는데 약을 안 먹고 싶대요. 그래서 나도 안다. 그런데 말이야 선생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노란 약을 2개를 먹어.
제가 암 수술했을 때 지금도 목에 이 흉터가 있는데요. 저는 기관지 암이었어요. 그래서 기관지를 7cm를 잘라냈어요. 7cm를 잘라내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이 턱하고 이 가슴하고 이렇게 완전히 철사로 꼬매고 한 달간 말도 못하고 뒤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고개 숙이고 앉아서 한 달을 보냈어요. 암 수술을 하고. 그런데 그때 7cm를 자르면서 갑상선을 잘라내가지고 갑상선이 전혀 기능을 안 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노란 약 2알을 먹어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노란 약이 여행 가방부터 시작해서 차부터 시작해서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약을 갑상선 약을 안 먹으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약이 온 천지에 다 있어요. 제 핸드백. 우리가 왜 여성들은 핸드백을 또 계절에 맞추어서 바꿔요. 그런데 제 핸드백의 필수가 뭐냐면 갑상선 약이 꼭 들어있어요. 어느 백이든 어디를 가면 혹시 갑상선 저하증 오면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 갑상선 약을 아침에 딱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도 내가 내 폭발물 장치를 잠궈놨구나. 제가 갑상선 약을 안 먹으면 어느 때 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오늘도 두 알약을 먹으면서 폭발물 장치를 잠궈놨구나. 그래서 폭발은 안 되는 날이구나 라고 안심하는데 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약을 먹어야 될 거야. 좀 줄일 수는 있어. 선생님 어떤 때는 한 달 먹어도 괜찮은 때가 있어서 좀 줄일 때가 있단다. 노력해봐. 네가 한번 테스트해봐. 그래서 이제 질문을 대답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어. 이 엄마가 저한테 상담을 올 때 뭐라 그랬냐면 얘가 밥도 안 먹으러 나온대요. 게임하느라고. 그래서 밥도 라면을 끓여서 먹여준다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네가 손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야 너는 이제 기계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손으로 하는 일 네가 전공을 했으니까 평생 그거를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네가 취직을 하면 혼자서 기계 가지고 충분히 일할 수는 있어.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면 꼭 하는 게 있다. 회식.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남하고 밥을 먹어야 돼. 죽었다 깨나도.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30분만 연습해봐. 가족들과 밥 먹는 거. 무지 힘들겠지만 무지 힘들 거야. 너 쉽지 않아. 30분이 얼마나 길겠니? 근데 노력해봐. 왜냐면 네가 이제 졸업하면 취직해야 되는데 회식은 가야 될 거 아니오? 그래도 요새는 2차는 안 가니까 1시간에 해결돼. 그러니까 30분씩 늘려보자. 그렇게 해서 그 엄마가 저한테 제가 이태리에 있는데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요. 교수님, 여기 목사님 계시다는 거 제가 알아요. 아까 목사님 오셨는데 인사해서. 근데 그 엄마는 저한테 교수님이 저희 집에 구세주예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애가 30분이 끝나면 밥을 먹는데 진짜 총알같이 뛰쳐나간대요. 그 게임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 다음에 만나면 5분 느리는 거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제가 상담을 해야 될 까지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이혼 상담도 잘해요. 우리 대학생들 저기서 여기 걸어올 때 제가 주말에 연구실에 나가면요. 사범대 쪽이 저희가 가깝거든요. 충북대학이 제 있는 건물이 젊은 애들이 한 쌍이요. 토요일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사랑에 빠져서 저기서 여기 걸어오는데 키스 14번 하고 제가 이것들이 너무 귀여워요. 근데 걔네들이 뭘 몰라서 그래서 너무 귀여워요. 저번에 극장을 갔는데 제 옆에서 그냥 남자 여자가 얼마나 울고 빨고 난리가 났는지 옆에 있는 사람 다 뭐라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저 정도는 해야 애 낳고 산다. 애 낳아서 미칠 것 같은데 아우 냅둬 애 낳으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제 앞에 키스 14번 하고 지나가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걔네들이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연애와 결혼은 다른 가지 차이예요. 연애는 둘이 떨어져 있으면 죽을 것 같지만 결혼은 둘이 붙어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걸 애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제가 이혼 상담도 많이 합니다. 법원에 가사조정위원이라 제가 법원에 갈 때마다
이혼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 역시 이 사람은 돈에 좀 약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법원을 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세요. 그래서 집을 못 찾아오세요. 얼마 전에도 아버지 생신이었는데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뷔페예요. 근데 치매 환자를 뷔페집에 데려가는 게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버지가 몇 번을 뷔페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이 밥이나 자주 먹자.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요새.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갔는데 이 아들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잘 좀 지켜. 야 아들들 둘 아버지 어디 가나 잘 지켜. 그런데 이것들이요 맥주 짠하는 순간 아버지가 없어진 거야. 근데 아버지 없어진 거 모르고 우리는 열심히 먹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마누라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안 보여 이러시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예, 너네 아버지가 안 보인다. 그래서 예, 아버지 어디 가니?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찾아서 한마디 한 거죠. 1시간을 찾았어요. 또 백화점 옆에 있잖아요, 뷔페집이. 그냥 아버지가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생들한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주차장에서 내렸으니까 그걸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주차장에 내려갈게. 아버지 찾으면 서로 연락하자. 전화 꼭 들고 있어라. 그리고 주차장을 내려갔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주차장 그 끝에 쪼그리고 앉아계시고 주차장 그 끝에 여기 거기에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딸을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좋으신지 입이 찢어지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랬어요. 치매관리는 우리 아버지지만 누가 나를 보고 저렇게 웃어줄까 싶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밥도 못 먹어서 중간에 뛰느라고 아버지 없어지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 타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마누라한테 잘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니네 어렸을 때보다 아버지가 말씀 들펴. 그래. 반성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 편 들어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제가 법원만 갈 때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요. 법원에 가면 자식하고 부모하고 얼마나 돈 갖고 싸우는지 몰라요. 정말 엄청나게 싸워요. 그래서 제가 정말 법원만 갔다 오면 우리 아버지한테 재산을 안 남겨서 너무 감사해요. 재산을 안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세요. 싸울 일은. 그러니까 조금 형이 좀 내려가 좋아. 이제 잘 보인다. 녹음을 하시네요. 제 목소리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제가. 그런데 법원만 갈 때 오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요. 재산을 안 남겨주셔서. 저희 집도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재산을 남겼으면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사조정하러 가면 진짜 부모하고 자식하고 돈 갖고 싸웠는데 미칠 것 같아요. 막 속에서 지난번에 제가 형제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부모 재산 갖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돈이 중요하신가 봐. 그랬더니 그렇대요. 아이고 아니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억울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억울해도 뭐 돈 갖고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 돈이 중요하니까 그렇지. 근데 돈이 그렇게 중요하시면 부모나 형제는 얼마짜리일까요? 이게 물어봤어요. 얼마짜리일까요? 이게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주로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특히 어려운 사람을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요. 선생님들 제가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는 아이들을 상담할 때는 말로 못하니까 장난감 갖고 치료를 해요.
엄마를 가져와라 그러면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와서 상담실을 차렸을 때 어떤 엄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오냐면 앞치마 두르고 달걀 뒤집는 엄마를 제일 많이 가져왔어요. 우리는 그 아이 인터뷰하지 않아도 면담 안 해도 아버지 소리 지르고 엄마 꼼짝 못하는 집안의 아이인지 금방 알아요. 그리고 애들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해요. 술상 차려라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술상 차려 갖고 가면 발로 펑 차요. 이것도 술상이라고 차렸나 뭐 이러면 아 경상도 집안의 알라홀 문제구나 이런 거 금방 알아요. 관장님 우리 정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관장님이 기억하는 교수 얘기도 좀 이따 제가 할 거예요. 좀 풀리셨나요? 아, 네, 좀 풀리셨나요? 근데 아이들 그렇게 치료하는데요. 이 아이들이요. 자기가 가슴이 아프다는 말은 못해서요. 제가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는 데일밴드를 상담실에 꼭 놓게 되어 있어요. 데일밴드를. 근데 한국에 와서 아이들 치료할 때 데일밴드를 상담실에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애들이 가슴에다가 데일밴드를 붙여요. 마음 아프다고. 그래서 그걸 겹겹이 데일밴드를 다 써서 도저히 돈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데일밴드를. 그래서 지금 데일밴드 안 놔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할 때 꼭 즐거운 건 아니에요.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렇게 소리 질러 아우 미쳤어 김영희 그건 또 내가 왜 봐준다고 한 거야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제가 여기 PPT 해왔는데 인생은 birth to death예요. 태어나서 죽는 과정입니다. 제가 60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60이 되니까 생각이 들대. 내일 아침에 이러다 내가 못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대 엄마. 엄마도 그러셨어? 그랬더니 그럼 매일 그러고 살아. 그래서 매일 당신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건강한 건 우리 어머니의 새벽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에 꼭 뭐라고 다투니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 잘 때 데려가 주세요. 잘 때. 그래도 주무실 때 돌아가시는 게 우리 엄마 꿈이세요. 김인태를 잘 때 데려가 주세요. 김인태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를 잘 때 들어가 달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생은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정말 자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는 과정이에요. 그저께 제가 충북대학에 처음 왔을 때 최교수님 제가 충북대에 왔을 때 전설이었어요. 젊은 교수가 미국에서 왔다. 막 소문이 대단했어요. 제가 첫날 출근하는 날 아파트에서 5층에서 제가 아파트에 이제 현대아파트 개신동 충북대 옆에 개신동 현대아파트에 처음 살았는데 첫 출근하는 날 막 미국에서 애들 가르치다가 막 애들이 영어 이상하게 한다고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충북대학에 첫 출근하는 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처음처럼 첫날처럼 막 신나가지고 탔는데 고등학교 애가 교복을 입고 뚝 서 있는 거예요. 에르메스를 탔는데 근데 이놈이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왔고 얘가 고등학생이라 제가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이랬어요. 영어로. 그랬더니 얘 하는 말 오씨 이런 거예요. 저는 신나서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막 이랬어요. 이랬더니 오씨 이러더니 집에 가서 그러더래요. 엄마 5층에 외국 여자 이사 왔어. 아이고 그놈 장가 갈 때도 갔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나서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야 학교에서 영어 배우잖아. I'm okay, how about you? 실전을 해야지 영어 배운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참 친해졌어요. 그 엄마한테 맨날 교수님 차 나갔어?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정말 대학을 졸업하고 장가까지 가서 애까지 낳았습니다. 벌써 충북대학에 온 지가 제가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그때 젊은 교수 나타났다고 막 서로만 여기 앉으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60이 됐다고요.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게 바로 와요. birth to death인데 그 안에 B, C, C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선택입니다. C를 choice죠.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과정인데
선택을 하는 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덜 선택해요. 행복을 덜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어차피 살 것. 제가 오늘 어차피 할 것 즐겁게 하자. 저 지금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저 뒤에 우리 젊은이들도 있어요. 저는 어린아이보다 젊은 사람이 제일 이뻐요. 대학생을 다니면서 젊은 사람을 보면 그냥 에너지가 막 올라와. 그래서 젊은 사람이 있어서 오늘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저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세상에 아이고 좋은 일을 이렇게 하고 이렇다. 저 사람도 인생을 선택했을 텐데 굉장히 행복하려고 선택했구나. 그런데 요새는 왜 사세요? 최 교수님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웃지요. 시를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웃지요도 모르는 윤동주 시인을 모르는 젊은이도 많아요. 그런데 요새는 왜 사세요?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가 정답이에요. 전 세계의 연구결과예요. 그런데 이 행복은 어떻게 측정하냐면 학자들이 행복을 연구할 때 행복은 두 가지로 측정합니다. 세 가지로 측정해요. 즐거움. 얼마나 현재 즐거운가. 지금 괜찮으시죠? 네. 저 지금 괜찮아요. 행복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지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강의하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뭐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제 좋은 에너지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거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강사비 저 줬어요. 밤에 제가 그 강사비 받았는데 밤에 이렇게 노력해서 강사비 받을 만큼 뭐 이렇게 살진 않아요. 그런데 강사비 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거 저 기대해 있어요. 저는 제가 상담이 전공 중에 제일 잘한 상담이 시각장애인 부모하고 아이를 상담한 거예요. 부모가 시각장애인인데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비행 청소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시각장애인이라 그 아이를 누가 키웠냐면 동네 사회복지사가 키웠어요. 지금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선생님들처럼 아이를 그렇게 키워서 아이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를 가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제자가 거기에 취직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교수님 이 가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정말 죄송한데 제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제가 딴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을 안 했을 때는 우리 제자가 나 다 보이는 사람도 상담을 못해. 어떻게 하라고 너 나한테 전화 오려. 제가 이제 충청도사네요 원래.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하시죠? 제가 그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 눈두사람도 못해. 못해. 야,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말해? 그런데도 지금 선생님하고 제가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최 교수님하고 오늘 제가 점심 먹고 만날 때마다 눈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중학교 걔를 어떻게 보자고 아이고 내가 막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야, 안 돼. 뭐야 어떻게 상담을 해. 말로 아이고 어떡하셔. 니네 엄마 아버지 눈을 내가 뜨게 해줄 거야. 이럴 수도 없고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냥 안 봤었는데 이 녀석이 한 번 찾아왔어요. 교수님 얘는 진짜 바탕이 좋은 아이예요. 교수님 한 번만 아이고 딱 해서 어떻게 이렇게 토닥만 거려주세요. 그러고 데리고 왔네. 이제 미국에 우리 교수님한테 편지를 했죠. 교수님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너는 모든 사람의 상담이라는 게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는 것이다. 그 사람의 장점을 찾도록 노력해라. 그게 답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좀 적어서 보내고 어떻게 상담하라고 안 해주시고 장점을 찾아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자, 장점이 뭘까? 그래, 사람이 한 곳이 되면 저는 제가 수술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암에 걸렸을 때 5%밖에 살아날 가망성이 없었어요. 기관지 암이었기 때문에
숨 쉬는 구멍을 잘라내고 있는 거는 중간에 숨이 안 쉬어지면 그냥 죽는 거. 그런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들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셨겠지만 하시면 안 돼요. 내시경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기관지 내시경이에요. 기관지 내시경이 20cm 되는 간이 숨 쉬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조금만 기관지에 넘어가면 난리 나잖아요. 기관지 내시경을 제 그 기관지에다가 수술할 의사도 겨우 찾았어요. 원자력병원에서. 그래서 제 기관지에다가 이렇게 기관지 내시경을 집어넣는데 사람이 돈다는 거가 이해가 됐어요. 땀에다가 눈물, 콧물에다가 거의 정신이 돌겠더라고요. 숨이 막혀서. 그래서 얘 목 졸려서 제가 살인범도 연구했거든요. 살인범들 막 목 졸려 죽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그때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 완전히 진땀을 다 빼고 거의 저도 미칠 지경에 혀를 마취했기 때문에 혀에다가 뭐를 꽂고 하는데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꽉 잡았는지 아마 선생님 멍들으셨을 거야. 의사 선생님을 얼마나 막 빼달라고 막 말도 못하고 막 소리 지르고 진짜 드디어 패겠더라고요. 숨이 딱 막혀서. 그래서 숨이 막혀서 겨우 내시경을 했는데 내시경을 하고 선생님 암을 이렇게 잘라낼 겁니다. 설명까지 해. 나를 꽂아놓고 내시경. 나는 그 설명 듣고 싶지 않아. 그런데 막 설명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시경을 빼서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암은 특이하게 생겨서 우리 제자한테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은데 내시경을 한 번 더 하시면 어떨까요? 이러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쳤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러더래요. 딱 뱉고 나서 당연히 그러셔야죠. 저도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그러더래요. 근데 저는 두 번째는 거의 제가 쓰러졌습니다. 이제 마취가 풀린 다음에 다시 마취하고 내시경 학생이 한 20명쯤 왔어요. 원자력병원에.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구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왜 대답했냐고 얘가 막 급했어요. 그때 초이스, 선택을 잘못한 거죠. 제가 미쳤구나 내가. 그것도 후회할 때 많죠. 그리고 거의 실신해서 깨어났는데 그 원자력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동양인은 기관지를 많이 잘라내야 5cm밖에 못 자른답니다. 이게 짧아서. 안 그러면 숨을 못 쉴 곳이어서 거의 죽는데 터지거나 숨이 안 쉬어지니까 공기가 너무 많아서 터지는데 이 사람은 5cm를 잘라놓으면 암이 아직도 붙어있어서 재발될 것 같은데 7cm쯤 잘라내야 암을 완전히 제거할 것 같은데 7cm쯤 자르면 환자가 버텨내지를 못한대요.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인내력이 얼마 정도 되나 테스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당연히 그러셔야죠. 저도 학생을 그런데 7cm 자르자 이렇게 된 거죠. 수술을 하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지금도 저한테 원자력병원에 계신 그 교수님은 지금도 제 케이스를 환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충북대 교수님 계신데 그 교수님도 이렇게 잘라냈는데 잘 살았어. 그래가지고 환자들한테 제가 환자의 모델이래요. 근데 제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고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장점이 어디 있나? 손에 IQ가 많죠. 모든 것을 손에 감지해서 느끼시는 분들이라는 거 저 알고 있어요. 장점이죠. 손에 머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 같으신 분은 손의 IQ를 어렸을 때 가지신 분들은 손이 더 발달하고 중간인 경우에 이제 손의 기술이 더 많이 가지셔서 아마 치매는 안 앓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많이 쓰시잖아요. 사실 치매가 안 걸리는 직업이 요리사예요. 조리사가 치매가 안 걸려요.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손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연구 결과를 읽고 왔거든요.
여러분 같이 손으로 간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치매는 덜 걸리신다. 연구 결과 정확하게 보고 왔어요. 아, 내가 맞구나, 내 생각이.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한테 켄트지슨 사다나라 그리고 준비하고 다음날 왔어요. 다음날 왔는데 제가 질문이 뭐였냐면 충북대학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안 와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충북대학에 상담을 전공하는 김영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두 부모는 안 보이는데 애는 보이잖아요. 이거는 후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아버님 눈을 뜨시고 아드님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리고 둘이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청소년 애는 다리 떨고 있어요. 그 깡패처럼 앉아서 야, 너 왜 쓸데없이 나한테 오라가라 난리여. 우리 부모까지. 반학기로 앉아있는데 제가 아드님을 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근데 이 마음속에 제가 가슴을 눌러드렸어요. 아드님을 보신 적은 없지만 이 마음속에 아드님을 가지고 계시죠. 그랬더니 이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책상 위에 켄트지 붙여놨는데요. 이거 사인펜이에요. 그 하가들이 그리는 두툼한 사인펜. 마음속에 있는 아드님을 그려봐 주세요. 근데 이분이 손으로 쳐서 피부터 그려요. 그리고 여기를 그리는데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제 눈에. 이제 발부터 먼저, 이 다리부터 먼저 그려요. 그리고 이제 한 30분 돼서 얼굴을 그리는데 뭐 엉망이죠. 그래서 30분이 됐는데 이 아이가 다리를 이렇게 떨고 있던 아이가 다리를 모으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는 아버지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 그리고 있는 아들을 제가 옆으로 그냥 가서 안았어요. 이 아이. 예, 부모님이 그러신데 너는 얼마나 잘 컸니? 이렇게 잘난 척하면 큰일 나요, 상담이요. 그냥 있는 대로 안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넌 얼마나 힘들었니?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픈 사람한테 제일 제가 뭐 다른 말 어떻게 아픈데도 이렇게 건강하세요 이런 말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 넌 얼마나 힘들었니? 그랬는데 얘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크게 울어도 괜찮아. 얘가 어디 가서 울었겠어요? 친구 앞에서 울었겠어요? 학교 가서 울었겠어요? 집에서 울었겠어요? 얼마나 울고 싶을 때가 많았을까? 이 녀석이 크게 울어도 괜찮아. 그리고 안아서 울렸어요. 온 식구 다 울고요. 저희 대학원생들 제 상담할 때 다 지켜보거든요. 애들 다 울고. 저도 상담할 때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눈물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우는데요. 이제 얘가 울다가 조금 그칠만해. 그 얘기했죠. 저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얘야, 선생님은 세상에 수많은 눈뜬 아버지들을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아들을 그리라고 하면 저렇게 못 그려. 마음속에 완전히 없어서. 저는 그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버님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발 사이즈도 알고 계시네요. 그 말만 했어요. 그릴 때. 상담할 때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너를 저렇게 그리려면 너를 얼마나 안아주셨겠니? 너는 아빠를 안아준 적 있니? 그랬더니 없는데요. 너 열심히 그리는 엉망이 얼굴이. 그런데도 막 왜 이렇게 열심히 그리셔? 성실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끝끝내네. 그래서 열심히 그리는 아버지 한 번만 안아주자. 그래서 제가 팔을 휘어서 일으켜서 안겨 있는데요. 저는 남자 둘이 울으면 우리 생활대 건물이 흔들린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위층에 식품영양과 교수님들 다 뒤쳐내려왔습니다. 살인사건인 줄 아시네요. 교수님 상담 중이라 못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상담한 케이스예요. 저 진짜 아무리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정말 그분이 오셨나 봐. 제가 이 아이가 너무 건강하게 돼서 정말 이 아이가 잘 된다고 막 역시 교수님이에요 막 이렇게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상담했나 몰라. 근데 저는 그날 알았어요. 아들과 아버지 마음이 딱 일치가 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딱 아이하고 맞아서 저 상담하는 거 즐겁지 않아도
의미가 있어서 끝끝내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즐거움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미가 엄청 중요합니다. 나 이거 왜 하지? 나 왜 그렇지? 저는요 선생님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연세들이 있으세요. 젊은이들 빼고 저와 마찬가지로 일시백청만을 잘하고 사셔야 돼요. 일이 뭐냐면 하루에 한 번 자기 인생에 감사하는 거. 참 살아있어서 참 좋다. 내 인생이 하면 괜찮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 움직이시기 어려우시죠? 아이고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어려우시죠?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쉽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더 편하게 안 도와줘.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도 최 교수님한테 사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납니다. 이제 사회복지사들 보고 도와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진짜 있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녔는데 이놈의 교회가요 영어로 예배를 보면 도대체 이게 성경 말씀 마음에 안 오고 기도도 마음에 안 오고 이 영어가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난한 학생들 다 가난한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학생들이 안 되겠다. 뉴올리언즈에 신학대학이 있으니까 거기에 공부하러 온 전도사님 꼬셔서 우리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 보자. 그런데 그 뉴올리언즈에 전도사님 오시게 하더라도 자동차 휴가값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큰 베프티스트, 제가 플로리다 스테이트 나왔는데요. 거기에 침례교회가 엄청 좋은 교회예요. 부자고 퍼스트 베프티스트가 제 강의 괜찮으시죠? 예. 열심히 들으시네. 그런데 그래도 저는 상담이라 중간에 꼭 확인을 해야 해요. 상담이 전문이라 꼭 확인해요. 과장 제가 상담 전문이라 이래. 그냥 상담 전문 아닌 사람은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마음에 또 갔나 안 갔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퍼스트 베프티스트 목사님한테 대표라고 여학생 대표, 남학생 대표가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목사님 저희가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엄마니 또 나와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든데 한국에 전도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예배 좀 보게 하고 저희 돈 좀 주세요. 그리고 부탁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니네한테 전도사님 월급을 주면 니네는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니? 깜짝이나 놀랐어요. 가난한 학생이 부탁하러 간 거야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 부자 목사님한테 가서 꼬시러 이제 대표라고. 그래도 제가 대표로 뽑힌 걸 그때는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제 나이 때 미국 유학 가는 여학생이 많지 않아서 대표로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니네는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니? 그래서 우리 화들짝 놀랐어요. 목사님 왜 이러시지? 왜 우리 가난한 학생이 돈 좀 달라는데 그렇게 니네는 뭘 하다니? 이러세요. 그래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일주일 생각해가지고 다음 이 시간에 만나면 어떻겠니? 그리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상담이 전공이라 나오면서 남한테 뭘 얻으러 갈 때는 나는 뭘 해줄 건지 꼭 생각해봐야 되는 거구나. 그냥 갔잖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대표를 뽑혀서 옷이나 입고. 그랬구나. 그랬는데 나오면서 우리 다 그랬죠. 뭐 남학생 3명하고 저하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청소하던 세대예요. 야, 우리가 잘하는 거 청소밖에 더 있나? 청소한다, 맞아. 그래서 뭐 일주일 고민한 거 뭐 있어요. 올 때 벌써 정답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갔어요, 다음 주에. 그래, 생각은 해봤니? 네, 저희가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래요. 근데 니네들이 청소를 하면 그동안 우리 교회를 청소한 사람은 뭘 해야 되나? 또, 이 목사님이 진짜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젊은 사람들한테 끝까지 가르치시고 니네들이 청소를 하면 우리 그동안 청소한 사람 뭐를 해야 돼? 에이 뭐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말이 막혔는데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니네가 생각을 못했으면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주면 어떨까? 꼭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니네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다 보니 찬양이 너무 아름답더라. 나는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지만 한국말의 찬양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자기가 지나가다 서서 10분을 듣고 간대요.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를. 그래서 니네가 우리한테 특성을 1년간 불러주면 내가 1년간 너희들한테 전도사님 월급을 주면 어떻겠니? 니네들 이 동네에서 한국말로 찬양할 사람은 니네밖에 더 있겠다. 그래서 남한테 도움을 어디로 갈 때는 내가 뭔가를 줄 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는 것을 남이 안 주는 걸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때 목사님한테 배운 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도 선생이나 우리 학생을 취직시키러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는데요. 취직 부탁하러 갈 때마다 내가 그 학교에 내 제자가 취직이 되면 뭘 해줄 수 있는가를 꼭 마련해서 갑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받아야 사는, 저도 우리 조교가 없으면 스케줄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우리 조교가 PPT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 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깔이 좀 있는데도 우리 조교한테 매우 잘해요. 매우 잘해요. 매우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나를 도와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합니다.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게 우리가 정말 감사한 사람의 태도예요. 저는 어려운 일 많아요. 정말. 그런데 사실 오늘 또 집에 가서 제가 감사하고 살 거예요. 저 상담하기 전에 감사일기 쓰는 게 숙제였어. 땡큐 노트. 왜 상담하는 사람이 이 땡큐 노트를 써야 되냐. 이 땡큐 노트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감사일기? 내가 하루에 감사할 3가지를 한 달 써서 이제 교수한테 줘야 돼. 상담 담당 교수님한테. 그런데 제가 항상 숙제를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써요. 감사일기. 감사일기 없어서. 감사일기를 쓸 수 있는 노트가 있어서 감사 막 이런 거 써서요. 시리얼을 먹을 수 있는 볼이 있어서 감사 막 이렇게 써서 쓸 게 없어. 몰아서 쓰니까. 그런데요 1년을 딱 쓰고 났는데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게 제가 연말이 되면 스타벅스 빨간 수첩에 목숨 걸어요. 그래가지고 막 커피 모아 쪽지 모아가지고 거기에 또 크림 잔뜩 올린 거 이런 거 또 3개 먹게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 아버지가 먹어줘요. 근데 그 스타벅스 노트를 왜 그렇게 목숨 거냐면 아직도 감사일기를 쓰고 삽니다. 선생님들 저랑 좀 쫓아하세요. 오른손 가슴에다 좀 대주시겠어요? 오른손 주무시기 전에 꼭 상담할 때 꼭 하는 거예요. 자, 내 인생 저랑 쫓아하세요. 내 인생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괜찮지. 그리고 주무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슴에 또 다시 올려보세요. 아침에 눈 딱 떴어. 그래서 잠이 딱 깼어요. 그래 뭐라 아이고 살아서 좋다. 아이고 살아서 좋다. 제가 하는 그대로고요. 제가 상담하는 내담자들한테 꼭 하고요. 제가 노인복지관을 강의할 때마다 꼭 해요. 하루에 한 번씩. 이 10은 뭐냐면 하루에 10번 웃는 것이에요. 하루에 10번 웃는 것이에요. 웃기 어려우세요? 네. 혼자 있을 때 웃기 어려우신데 연구 결과 분명한 거 저 가르쳐드리고 갈게요. 네. 쫓아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호호호호. 헤헤헤헤. 점사 뭐 하는겨? 헤헤헤. 헤 하고 올려야 돼요. 안 올리면 뇌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뇌가 자꾸 이렇게 세포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하 호 헤헤헤 하고 끝말을 올리는 순간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못해요. 제 목소리도. 저도 기관지 잘라낼 때 높은 나는 코드를 잘라내서 제가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아침에 더 낮아요, 목소리가. 그러면 하하하호해 이렇게만 해도 뇌가 이 인간 살았네 이러세요. 이건 정확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시작. 하하하호해. 아이고 해가 안 올라가네. 아니 수술한 저보다 못 올라가네. 아이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다시 보세요. 시작. 하하하호해. 속도 좀 많이 하셔봐. 시작. 제가 남양 휴촌에 살아요. 충북대 5분이면 가요. 그런데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아침에 하하호해 그리고 가야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래. 그리고 우리 애들 새학기 들으면 엄청 웃기게 하고 와요. 쌍꺼풀 수술하고 와요. 너무 귀여워요. 빨리가 루즈 바르고 와요. 그냥이 더 난데. 지난번에는요 토끼 인형을 달고 막 뛰어갔는데 너무 귀여워서 아이고 야 토끼 귀엽다. 너 귀엽다 그러면 성희롱에 걸릴 수 있어서 제가 아이고 야 토끼 귀엽다 했더니 이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줬어요 교수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죠? 헤어지면 나 줘.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그 사람한테 나한테 물건은 다 버려야 돼. 그래야 깨끗이 헤어져야 그 사람 좋은 사람 만나. 나 줘. 그랬는데 진짜 갖고 왔어. 아니 진짜 갖고 왔어요. 헤어졌대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또 받으면 나한테 신고해. 초콜릿 하나 집어줬어요. 사실 헤어지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산다는 건 과거를 버려야 새롭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제 이거 자 그러면 100은 뭐느냐? 하루에 100을 손가락을 움직여 100번을 움직여야 돼요. 하루에 100번을 움직여야 돼요. 100번을. 천은 뭐냐면 하루에 천자를 생각하거나 읽거나 보거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자를 쓰도록 노력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거를 메시지 보내거나 손으로 볼펜으로 쓰거나 녹음한 거를 들으시면서 천자를 머릿속에 새겨놓는 거. 많은 이제 만보를 걷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만보를 못 걸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 왜 살지? 저 여기 왜 있냐면 최 교수님 때문에 왔지만 좋은 분들 만나잖아요. 앞에서 얼마나 웃나 몰라. 아주 너무 잘해서 난리 났어. 그래서 그냥 봤더니 관장님이 저를 오해하셨어. 오늘 풀어야 돼. 하나요 저. 그렇지만 제일 의미 있는 건 선생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인생은 어차피 태어나서 죽는데 좀 행복을 선택한다. 근데 이 행복을 선택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을 발견하려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이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살릴 때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보다 더 낫게 말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도와줘서 고마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나을까? 이거 안 했잖아, 그거 해놓고 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까? 그 생각하면 doing it better. 지혜를 영어로 얘기하면 doing it better than you예요.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제가 홍콩에 교환교수 갔어요. 영어로 가르치느라 죽을 뻔했는데 제가 순진해서 간 거야. 3시간 일주일에 강의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강의하면 연구실은 주겠지만 연구를 안 했는데요. 강의만 3시간 들어가면 된대. 그런데 월급을 600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 교수님. 근데 통장에 600이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국립대학 교수들이 600을 주겠다는 거예요. 3시간 가르치는데 600? 세금 안 띄겠대요. 이야, 이건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보따리 싸갖고 갔어. 봤더니 집값이 600이요. 홍콩이 좁아가지고요. 집값이 그렇게 비싼지. 그래가지고 제가 생활비 쓰면서 고생 지립다 하고 왔어요. 이게 다시는 안 가요, 진짜. 아이고, 얘는 너무 좋아요.
집값이 600인 거예요. 월급이 집값으로 다 나가고 생활비는 제가 다 써야 돼요. 맞아. 그래서 제가 생활비 쓰면서 애들 가르쳐주면서 고생 드립다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돈 엄청 들었어요. 미쳤지네. 그 돈 가졌으면 내가 이런데 그래서 한국에 살아도 생활비 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홍콩에 교환교수 갔는데 진짜 한 학기 끝나자마자 제가 보따리를 하루도 안 넣고 쌌어요. 네. 더 이상 중국 음식 냄새도 싫고 말이에요.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한 학기 갔다가 막 짐 싸가지고 오는데 제 친구가 홍콩 섬에 구경시켜준다고 가기 전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페리를 탔네. 페리를 타서 조용히 저는 생각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차 타면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걸 글을 쓰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책도 보고. 그런데 이제 조용히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중학교 1학년들이 한 몇백 명은 타는 것 같아요, 페리에. 중학생들은 입덧하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임신했을 때 입덧하는 애들이에요. 육개장 먹고 싶다고 남편을 뒤집어 패서 육개장 사오면 냄새 맡는 순간 안 먹고 싶은 거. 걔네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입덧하는 애들이 몇백 명이 온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이 얼마나 힘들까. 난리 나서 벌써 도시락 다 까먹고 뭐 주스 마시고 싸우고 뭐 배 위를 또 뛰어다니는데요. 제 친구를 누가 알아보고 그 담임 선생님이 타더니 아까 그래서 웬일이세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한국에서 온 프로페서 교환교수로 오는 교수 때문에 섬에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스 미치고 그러고 이제 영어 명함 받고 그러고 앉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담임선생님 옆에 있는 안경 쓴 조그만 애가 제 앞에 오더니 앉지도 못하는데 와서 아니요 프로페서 한시 너 진짜 교수 맞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교수를 언제부터 했는데 나한테 너 진짜 교수 맞아? 이러면 처음 만나봤어.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예스도 못하고 아니요 프로페서 암치유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이놈 봐라. 그래서 제가 예스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그런데 너 자기는 In my life 자기가 사는 동안 교수를 처음 만났대요. 그래서 아니 지가 중학교 1학년이 몇 년을 살았다고 In my life 또 얼마 살았다고 In my life 엄마. 그리고 네가 교수 만날 일이 뭐가 있어 엄마 니네 선생이랑 만나면 되지. 이 말이 여기까지 지쳐나와. 처음 만났대요. 선생님 날 신경 쓰지 마. 그거 안 먹어요. 건들지 마. 이따 먹을게. 그래가지고 In my life에 처음 만났대요. 그러더니 근데 너 교수니까 알겠다. 공부 왜 하니? 얘는 교수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공부 왜 하니? 공부 왜 하니? 제가 평생을 교수를 지금 30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공부 왜 하니 물어보는 학생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혜롭지 못하고 지식만 가지거나 의지만 가지고 얘기했다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어쩌고 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아이한테 좀 더 나은 방식으로 공부 왜 하는지 가르쳐주고 싶어서 넌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교사들이 너 의과대학 가려면 너 성적받고 되겠냐 공부 잘해야겠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뭐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인생은 몇 번 바뀌니까 아 그래 너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 나중에 네가 나중에 커서 의사가 돼. 그러면 니네 병원에 아픈 환자가 와. 그럼 그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무슨 약을 먹여야 나을지 너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6명이요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공부 왜 하는지 알았다고 기념사진 찍었어요. 이게 조용히 빼놓은 내 삶을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만들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만드는 때 제일 먼저 질문이 뭐냐면 의미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배우셔야 됩니다. 인문학 강의 같은 건 어떻게 살 것인가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저도 이제 좀 알겠어요. 스승의 날 이번에 아이고 아침에
저희 집에 초인종이 눌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꽃배달이래요. 그래서 아 졸업생이 보냈겠구나. 김영란법이라 꽃 한 송이도 못 봤는데 졸업생은 괜찮다고 또 공문이 왔어요. 졸업생이겠구나 하고 받았는데 딱 문을 열고 이름을 보는 순간 내일 모레 논문 심사할 학생이 보낸 거야. 대문짝만하게 써서 보냈어 취임을.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서 아우 사장님 어떡하지요? 제가 김영란법 때문에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이 컸어가면서 교수님 저 이거 3번째예요. 저 이거 다시 가지고 내려가면 3번째인데 저도 먹고 좀 삽시다. 5만 원 이하는 괜찮대요. 그래서 아니에요. 어제 공문 받았어요. 안 된대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순간 제가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유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사장님 놓고 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놓고 저희 집에 들여놓고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건 그 아침에 제가 우리 집에 진짜 맛있는 커피 있었는데 한 잔 드리고 깜빡 잊었네. 너무 놀래서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논문 심사 받으려는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막 화장하고 부지런히 가서 내가 네 마음 잘 받았어. 그리고 제가 돈을 줄 때 봉투에 넣는데 그날은 5만 원 현금을 딱 주고 하면 잘 받았다. 그런데 법은 지켜야 돼서 내가 5만 원 너한테 준다. 그리고 돈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학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학장 나보다 젊어요. 네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알아둬. 윗사람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했어요. 제가 만약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으면 그분을 울려서 보냈을 거예요. 이래서 우리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요새 빈문학 어떻게 살 것인가는 공부밖에 없습니다. 스승의 날 그러고 나서 우리 제자들이 찾아와서 교수님 근데 교수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교수님 너무 힘들어요. 요새 학생 가르치기가. 아이고 중국대 애들 그래도 좀 나아요. 교수님 중국대라 좋으시죠. 그래요. 우리 애들 좀 나아. 그래도 잘하는 놈 있어. 그래서 제가 걔한테 가서 그래요. 야 잠은 집에서 자는 겨. 어떤 때 제가요 소리 지르다가 얘들아 정신 좀 차려 하다가 또 요새는요 소리 지르면 나가자마자 얘네들이 열린 충장실에 올려요. 교수가 인권을 무시했다 막 이래요. 우리 열린 이런 말 싫어해.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제자들이 와서 그래 나는 말이야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 교수도 좀 만들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아직까지 돋보기 쓰고 공부하고 열심히 산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산 것에 비해서 내 손에 이렇게 딱 쥐어지는 걸 보면 별로 없어. 쥐어지는 게. 제가 가장 서글플 때가 어디냐면요. 박사 도장을 딱 찍어주고 치매에 걸린 우리 아버지를 내가 볼 때는 내가 교수라는 장난감을 버리고 나면 내 곁에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지 않지만 우리 제자들은 의심해요. 내가 교수라는 장난감을 버리면 이 아이가 내 곁에 있을까 없을까 의심해요. 의심해요. 교수님 이해하시죠? 의심해. 우리 부모님한테는 의심 안 해요. 있으리라고 믿어도 없는 애들이 있고요. 그래요. 학생 키워보면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이제 학생한테 기대도 별로 없고 손을 이렇게 또 보면 내 인생에 남은 게 없는 것 같다. 내 손에 이렇게 쥐어보면 뭐 재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아직도 벤츠에 운전기사를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대기업이 대단한 것 같아. 우리는 뭐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은 안 든다. 최소한 나는 기분 좋게 산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기분 좋게 사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아침에 10번 웃으시면서 인생을 시작하세요. 네. 괜찮으시죠? 네. 자,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가? 무슨 일? 사람들은요,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산다고 착각해요. 좋아하는 일은 없어요. 잘하는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진짜 다른 일은 몰라도요, 상담은 너무 좋아요.
이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호기심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다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남의 얘기 듣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그래서 남의 얘기 듣는 게 취미생활인 거니까 제가 잘하고 살아서 제일 잘하는데,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저 지금 강의 잘 하고 있죠? 네.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연구도 좀 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요리는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뭘 잘하냐면 사다가 내가 한 것처럼 차리는 거지. 내가 한 것처럼 차려놔. 또 제가 양식을 좀 잘해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데 양식 엄청 쉬운 거 알죠? 달걀에다 우유 부어서 스크램블도 해고 토스트 구워서 막 이상한 거 막 빵 줘요. 그리고 막 먹으라고 그래. 그리고 막 그 대신 다양한 잼을 찾는 건 제가 잘한다고요. 뭐 제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해. 교회 가요. 제가 교회 다녀요. 그랬는데 라면을 끓여도 젊은 집사가 안 먹어. 그래서 내가 집사 왜 라면 안 먹어? 권사님, 라면에 물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걱정 큰일이요. 건강하게 물 많이 부어야 된대. 그리고 권사님, 라면이 너무 불이 텄어요. 저는 아침에 떡국 끓여놓으면 저녁에 먹어야 맛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엄청 붉게 끓였나봐. 그래서 제가 도저히 부엌은 안 될 것 같아서 성과도 못하지.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설거지예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게 설거지예요. 우리 사모님이 항상 그래요. 권사님 설거지 하시고 나면 건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면 설거지해요. 청바지 입고 다닙니다. 티셔츠 입고. 강의할 때 제가 옷을 멋쟁이로 입고 다니거든. 그런데 못 입고 다녀. 설거지. 우리 아이들이 학기가 끝나면 노래방 가자 그래요. 제가 노래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가자 그러는데 가서 난 노래 못해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탬버린을 치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어요. 그거 제일 잘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제가 노래방 가서 무지 잘 노는 줄 알아요. 또 가자고 그래서 갈 거예요. 탬버린 흔들어. 이게 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오시면 열심히 인사하시고, 이러는 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구와 사는 것인가.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를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잘하는 거를 그 상황에 맞추어서 빨리빨리 찾아서 하는 일이 무엇을 알고 살 것인가에 대답이고, 누구와 살 것인가. 이 세상엔 나랑 가장 나중에 헤어져요. 나랑 헤어지면 이 세상과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랑 제일 좋은 친구가 되어야 돼요. 나와 내가 좋은 친구가 안 되면 다른 사람하고도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좋은 친구, 내가 편해야 돼. 내가 나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면 이거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상담하면서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배울 때 뭐를 배워야 되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 기분 좋게 산다는 건 뭐냐면, 현대인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뭘 하시나? 뭘 하세요? 제가 우리 이 애제자한테 좀 물어볼까요? 스트레스 쌓이시면 뭐 어떻게 하세요? 웃어? 그러면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세요? 부시거리다 자요. 혼자 부시렁거리다 자요. 좋아. 관장님은 스트레스 쌓이시면 뭘 하시나요? 응? 연주하시는데요.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시죠? 이걸 꼭 갖고 있어야 돼요. 현대인의 제일 중요한 건 진짜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저는 스트레스 쌓이면 뭐 할 것 같아요? 저는 장 보러 가요. 제가 낮에 홈플러스 돌아다니면 엄청 스트레스 쌓여요. 그래서 한 번 다 실어봤어요. 진짜 열을 나서 27만 원 그었어요. 한 번. 근데 진짜 스트레스 쌓이면 제가 평소에 책을 볼 때 밑줄 치면서 보거든요. 밑줄 친 것만 읽어요. 그리고 평소에 스트레스 안 쌓이게 불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정신건강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저는요,
좋은 사람을 많이 보려고 노력해요. 사람 조기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정신건강 훈련에 좋은 것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얼굴. 그래서 애들한테 굿모닝 하와이 투데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봉사 중에 제일 큰 봉사는 뭐냐면 좋은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얼굴 보여주는 거. 외국인도요, 비행기 타면 이렇게 비행기 타고 그러면 제가 웃으면 자기도 웃어요. 웃어요. 저 이태리 말은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이태리 가서 제가 그냥 웃으니까 막 더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수록 이 좋은 얼굴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 못해도 웃기만 하면 뭘 갖다 줘요. 그리고 그냥 이상한 거 줘도 먹고 그래요. 근데 정말 좋은 얼굴을 보여주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듣는 훈련이에요. 좋은 걸 많이 들으셔야 돼요. 듣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칭찬하는 소리예요. 사람은 내가 칭찬을 해도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건강해져요. 그 다음에 만지는 훈련. 어떤 학자는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악수를 덜 해서라고 얘기해요. 남자들이 악수를 많이 해서 훨씬 정신적으로 이 악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터치가 돼서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꼭 이렇게 악수를 좀 하세요. 아이고,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름이요? 정훈. 이름이 좀 멋있는 이름이다. 정훈, 김정씨, 아이고, 나이스 미치.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게 신체적 쪽에 기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악수를 할 거.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미소가 떠올라요. 쌤들 제 얼굴 보시면 저 살도 좀 쪄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상담하는 사람이 말이야. 너무 그렇게 빼짝 말라있지. 그 상담이 되겠어? 이러면서 다이어트를 안 해요, 제가. 오자마자 초콜릿을 2개나 먹었네, 또. 저는 다 먹고 와서. 근데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어차피 선택하는 삶이에요. 어차피 내가 선택하는 삶이라서 행복한 삶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살 것인가 중에 정신건강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상생활에 작은 기쁨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요, 쌤 진짜 출근하면요, 우리 조교한테 메시지 남겨요. 나 지금 집에서 간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남기면 우리 조교가 신나게 제 스타벅스 카드를 가지고 스타벅스 학교 앞에 가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노 2잔을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얘가 제일 싫은 게 교수가 학교 안 가는 날이에요. 지 용돈으로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못 사 먹어. 그런데 제가 카드를, 그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5만원씩 채워놓으면 이제 그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아주 뭉텅이로 줘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커피값이야. 그런데 얼마 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안 가는 날이야. 금토일은 안 가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목요일도 특강이 있어서 안 가는 데 있어요. 교수님 안 오시면. 이제 얘가 커피를 막 사오는데 그 커피를 마시면서 그 젊은 아이가 교수님 커피요. 그러고 지금 커피를 마시면서 아침을 여는 게 참 좋아요. 오늘은 스케줄이 이러시고요. 학생이 몇 시에 오고요. 강의가 어떻고요. 원고는 어떻게 쓰셔야 되고요. 막 이러고 교수님 오늘도 저 신호등에서 화장하셨는데 잘하고 오셨는데 제가 화장을 신호등에서 해요. 화장기 앞에서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처음에 교수님 어떻게 신호등에서 화장을 하시지? 예. 평생을 신호등에서 해보면 잘 돼. 네, 그리고 시간이 남아도 집에서 안 해요. 신호등에 걸렸을 때 루즈 바르고 그래요, 제가. 이런 걸 안 가르쳐 드리는 건데. 그래가지고 저는 일상생활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젊은이랑 우리 젊은이들이랑 하루에 이야기를 하는 게 행복합니다. 작은 행복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 너무 감사하다.
하루에 10,000원어치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아이랑 행복을 느껴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작은 행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일본,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일본에 그 도쿄대학 교수들하고 제가 일어만 잘하면 저는 일본으로 초청받아서 갈 거예요. 일본이 제일 발달이 안 된 학문이 상담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웬간하면 자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 친구 호소과 교수라고 15년 동안 저랑 학회 외국 다니면서 호텔을 같이 썼어요. 15년. 호텔을 같이 쓸 수 있는 친구가 그 한국 같은 나라 사람끼리 잘 안 써요.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꼭 외국인하고 하는데 그 일본인은 꼭 저랑 같은 분입니다. 호텔비가 비싸니까 둘이 붐바이에서 낸다고. 그런데 15년 친구가 15년 만에 김 교수 내가 이번 겨울방학에 고향에 가서 보낼 거야. 그래가지고 갔더니 걔네 집이 자기 그 호소가의 집이 미키모토 진주 회장집이었어. 교수님 15년 만에 말하더라고. 미키모토를 어쩐지 얘 연필에 진주가 달려있고 필통에 달려있고 그때 알아봤어야 돼. 야, 얘는 왜 이렇게 연필에 샤프 펜슬에도 진주가 달려있나. 그랬더니 15년 만에 자기네 집이 미키모토라고 바닷가의 집에서 초대했어요. 그렇게 일본 사람 속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2시간 만에. 그런데 15년 만에 자기 집이 미키모토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진주 하나 샀네 제가. 싸게 샀어요. 돈은 카드를 줬으니까 긁었는데 나중에 뭐 10분의 1값도 안 된다고 남들이 얘기해서 싸게 샀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미키모토. 근데 이 사람이 저랑 만나면 호텔에서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말을 하나도 못해요, 제가. 사실, 어쩜 그렇게 말을 못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본말만 잘하면, 진짜 이제, 제가 나중에 돈을 벌 건데요. 아니, 진짜. 저 부산에 가서 상담실을 차려가지고, 거기를 가면 자기 할 말을 다 한다, 뭐 이런 거 차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1호를 배우려고 계획을 하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도 해외여행을 가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일상생활에 행복한 거를 찾는 게 많은 사람이 저한테 비행기 타는 거 지겹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일상의 행복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그래서 강의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 만났네. 제 목소리 또 얼마나 많이 들으실까 이렇게 궁금하셔서 선생님들은 일상의 작은 행복이 뭔지 꼭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일본에 또 학회를 가면 일본 도쿄대학 교수가 꼭 물어봐요. 니네 나라 사람 진짜 이상하다는 거예요. 커피집에 와가지고 6명이 오면 의자를 다 붙인대요. 의자를 다 붙여왔는데 그런데 10분도 안 지나서 다 핸드폰 보고 있대. 니네 나라 진짜 이상하네. 왜 남의 집 가서 그렇게 의자를 붙이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이 호소가 교수가 전국을 다니는 유명한 교수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예, 니네가 몰라서 그래. 우리는 곁에 있음에 든든함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곁에 있어야 해. 그래서 그런 거니까 한국 니네가 우리나라보다 불행하게 살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자를 끌어다닌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친하다는 얘기야. 니네는 그렇게 친하지 않잖아. 그래서 내 친구가 제일 싫어하는 소설가가 무라카미 하루키예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 좋은 건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쓴 사람이에요. 지금 새 소설책이 나왔는데 뭐 예매가 돼가지고 난리예요. 그래서 저 샀어요. 예매.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적나라한 이야기가 써 있어서 상담할 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제 친구 제일 싫어해요. 그렇잖아도 일본 사람들이 혼자 사는데 더 혼자 살게 만든다 라고 하는데 저는 작은 행복이 뭐냐면 아직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아직도 내 가족이 있고 아까 우리 간장님이 얘기하는
미국 대학의 교수님요. 제 연구실에 들어올 때 이 학생이 문을 팍 열고 들어와서 다리 팍 떨면서 교수님 날씨 존나게 좋은데요. 여학생 연습하는 공부도 안 하고 와서 날씨 존나게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제가 상담이 좋은 겁니다. 날씨가 존나게 좋으면 뭘 해야 되냐. 오히려 제가 존나게를 썼어요. 지금 이렇게 편히 쓰는데 처음에 이상해서 그래서 존나게 좋으면 뭘 하냐. 이랬더니 교수님 저랑 데이트해요. 그래서 시내에 가는 커피집에 무슨 커피집인데 거기가 뉴요커라는 커피집이 있어요. 청주에. 거기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교수님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왜? 중학교 때 가출을 해서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와서 총장님한테 편지 2번 받았대요. 학생이 총장한테 편지 받는 거 딱 한 가지예요. 학사 경고. 이렇게 학점 안 나오면 너 학교 그만둬라. 3번 받으면 학교 못 다녀요. 2번이나 받았대요. 그래서 학교를 5시에 왔대.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그 교수한테 배우셨대요.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그래가지고 그런데 5시에 왔대. 왜 학교를 5시에 와? 낮에 공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학생하고 술 마시려고. 그리고 저는 술 마시고 밤새 자고. 아니 낮에 자고. 그러다가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저 교수면 나를 살려주겠다 싶어서 찾아왔대요. 자기 살려달라고 교수님 날씨 존나게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으면 좋겠니? 이랬더니 교수님 연구실에 와 있게 해주세요. 그래?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잖아요. 언제부터 올래? 내일부터요. 그래서 그래? 그럼 되니? 그럼 내일 보자. 그러고 퇴근했어요. 제가 제 연구실에 와 있으라는 얘기는 옆방 조교실에 와 있으라는 얘기였어. 다음날 출근하니까 얘가 진짜 내 의자에 터가 됐어. 내 의자에. 여시 학교 다녀야 돼. 오늘 순간 놀랐는데 이거를 이 뜻이었구나. 근데 제가 오케이를 했잖아요. 이제 여기 앉아있는 분 나는 어디 가라고 거기를 앉아 지가. 그래도 제가 우아하게 얘기했죠. 얘야 내 방에 다른과 교수님이 많이 오시는데 다른과 교수님이 너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내가 너를 못 키워. 그러니까 옆에 앉을 거야. 정말 대학 교수가 같은 방에 누구 데리고 있고 있는 거 쉽지 않아요. 내 핸드백 다 있죠. 먹는 거 다 같이 먹어야죠. 전화 다 싸우는 거 듣죠. 미쳐 죽어요 제가. 그런데 화장실까지 쫓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이렇게 화장실까지 교수 쫓아다녀? 누가 보면 우리 레즈인 줄 알아. 그만 쫓아다녀. 근데 너 왜 이렇게 교수 좋아해? 그러면 보통 애들은 교수님 애정이 많으시잖아요. 교수님 뭐 실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얘는 다리 떨면서 교수님 지나가면 돈 냄새가 팍 나잖아요. 이런 애예요 걔가. 그랬는데 이 아이가요 학기말 시험을 봤는데 너무 잘 봤어요. 테키곰 대학원생은 24시간 안에 시험 문제를 풀어내는 건데 오픈북이에요. 그래도 더 어려워요 그게. 왜냐면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은 24시간 안에 요약을 해야 논문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는데 너무 잘 써서 너 어디서 뺏겼어? 근데 교수님 그거 제가 했는데요. 근데 제가 상당히 전공이 안 되었으면 그걸 놓쳤었는데 그래? 정말? 네. 그렇다면 넌 공부를 인생 승부 봐야지. 유학 가자. 그때 제가 얘가 총장님한테 편지 2번 받은 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영어로 추천장을 6장을 썼습니다. She is an advanced student. 점점 나아지는 학생입니다. 점점 나아지는 걸 6장을 썼는데 지금은 42개가 2살인데요. 부교수에서 3년 만에 정교수 되네요. 42살인데 미국의 범죄학과, 미국의 뉴욕 경찰들, FBI, CSI를 다 키우는 범죄학과 정교수예요. 걔가 한국에 뜨면 경찰대학 총장이 밥 먹자고 전화가 수십 번 오는 거야. 중국의 항저우에 경찰대학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교수님 제가 항저우에 경찰대학 갔는데 교수님 호텔이 엄청 크대요.
교수님 한쪽 구경하고 싶으면 저랑 같이 가요. 갔어. 교수는 말이요. 저기 일반인 비지터스 여권 검사에서 줄 서서 나오고 걔는 디플로매틱 외교관 그 줄로 나오면서 경찰 10명이 사열하는 대로 나왔어요. 제가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냐. 교수님 초청 안 받으셨습니다. 아우씨. 재수없어 죽는 줄 알았네. 나 재수없다 얘. 그랬더니 교수님 주제를 하셔야죠. 그랬는데 그 학생이 강의를 2년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석사 졸업하고 제가 강의를 얻어줬습니다. 그때 우리 간장님을 뵌 거죠. 지금 42살인데 정교수가 됐어요. 한국에 안 돌아오죠. 미국에서 걔 떴다 하면 엄청 이런 거예요. 교수님 저 벨기에에 와 있어요. 특강 간 거죠. 저 여기 무지개 여기 왔는데 초콜릿 사서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아이고 유럽에 날아다닙니다. 전혀 일상생활의 작은 행복이 뭐냐면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참 좋아요. 우리 부모님 계시고 가족 있고 제 강의를 들어주는 학생들이 있고요. 제가 키운 제자들이 있고 또 최 교수님 반장님 계셔서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 와서 편하게 우리 정우 씨가 웃어주는 바람에 제가 편하게 강의했어요. 여러분 만나고요. 작은 행복 중에 제일 좋은 건 제가 사람이 곁에 있는데 사람이 송곳 같으면 자꾸 사람이 곁을 떠나요. 나이 들면 어차피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나한테 끌어들이려면 내가 나한테 좋은 친구가 돼야 내가 나한테 편안하게 해줘야 다른 사람한테도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오늘 많은 것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어차피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가족인데 행복을 선택해라.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를 꼭 생각하고 산다. 어떻게 살 것인가? 기분 좋게 사는 방법. 무엇을 하는 거? 내가 이 상황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좋은 친구가 되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보자 라는 의미로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